13년 6월에 생투 2번 세포의 일부를 확대했대요. 동물 세포를. A는 세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C는 세포체, 그리고 B는 골지체를 이야기하는 듯해요.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는데요. A는 리보솜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B에는 DNA 복제가 일어난다. DNA 복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핵산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될 수 있겠죠. B에는 리보솜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리보솜 RNA. 어디서 리보솜 RNA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인에서 rRNA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리보솜의 이제 재료가 되는, 그래서 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C는 매끈면 스포체가 아니라 리보솜이 붙어있는 스포체이기 때문에 거친면 스포체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C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C는 스포체잖아요. 단백질의 수송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또한 단백질의 가공도 이제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3년 9월에 생투 1번 문제, 식물세포 구조고요. A는 핵이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골지체죠. C는. A는 이중막 구조다.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B는 액포. 액포는 얘가 액포예요. 얘가. 그래서 니은 틀렸고, B는 미토콘드리아. C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C 골지체는 단백질을 변형하죠. 흥으로요. 효소, 호르몬, 항체, 혈구. 혈구에는 백혈구하고 적혈구가 있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문장. 세포호흡은 비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야 돼요. 정답은 1번. 3년 시행 대수능 생투 1번.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합성된 두 종류의 단백질 기억과 니은의 이동 경로인데요. A는 단백질 합성한 리보솜이 되는 거고요. 세포체에서 B를 통해 소낭에서 세포 밖, 그리고 C 이렇게 경로가 있는데 A, B, C는 각각 리소솜, 리보솜, 골지체 중 하나래요. 그러면 B가 골지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가 리소솜이 되겠죠. 그럼 리보솜에 합성된 단백질이 세포체에서 가공과 운반이 돼서, 그리고 운반소낭, 여기 운반소낭이 있어야 되겠죠. 운반소낭의 단백질이 이렇게 감싸진 상태로 골지체로 이동을 하고요. 골지체는 이 단백질을 가지고 흥으로 변형시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수분해, 효소나 이제 호르몬 등으로 많이 가공했다고 한다면, 호르몬은 소낭, 어떤 소낭이냐면 분비소낭이죠. 분비소낭을 통해서 세포 밖에 혈관을 운반시키는 거고, 그리고 가수분해 효소는 이제 소낭, 근데 어떤 소낭이냐면 리소좀이라는 소낭이 있죠.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는 리소좀에 포장이 돼서 세포 내에 저장을 했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혹은 죽은 세포의 조각들을 분해하는, 세포 내에서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요. A는 리보솜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이중막 구조다. 단일막 구조죠. 그리고 가수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 C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네요. 15년 9월 생명과학투 1번. 다음은 식물세포에 있는 어떤 세포 소기관의 특징이래요. DNA가 있고 RNA가 있고 또 인지질로 된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쵸? 보기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다 포함이 되네요. 16년 9월에 생명과학투 2번. 미세소관 리보솜 미토콘드리아의 특징을 나타냈고요. 핵산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리보솜은 인에서 합성한 rRNA를 가지고 있죠. 핵산 RNA.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핵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로 가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와 리보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미세소관이 되겠네요. 보기 기억. ATP를 합성할 수 있는가?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합성할 수 있죠.
하지만 리보솜을 활성화할 수 없으니까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A가 세포 골격의 구성 성분이 아니라 B인 미세 소관이 세포 골격 중 하나가 되는 거고, B는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다? 아니죠. A인 미토콘드리아가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7번 6월 생투 5번 문제. 그림은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리소좀. 리소좀은 가수분해의 효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병원체나 세포 조각 등을 가수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기억과 니은은 각각 골지체와 리소즘이 하나라고 했는데 기억이 골지체가 되는 거죠. 골지체에서 단백질을 가지고 가수분해 효소 등으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리소좀 가수분해 효소를 포장하고 있죠. 기억은 이중막 구조다. 골지체는 단일막 구조가 되는 거죠. 리소좀 역시 단일막 구조가 되는 거고, 니은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다. 맞는 문장이고요. 과정 A에서는 봐봐요. 병원체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세포 내 섭취라고 하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8년 6월 생명과학투 1번 문제. 그림은 세포의 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인, 핵공, 핵막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요. A가 인이 되는 거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RNA를 합성하는 장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C가 메신저 RNA가 빠져나가는 핵공, B가 핵막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억, A는 RNA를 합성한다. 그쵸? 옳은 문장. B는 인지질을 갖는다. 그쵸? 핵막, 인지질 이중충 구조. 그 다음 C를 통해 메신저 RNA가 핵에서 세포질로 이용한다. 그쵸?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13년 6월에 생투 2번. 세포의 일부를 확대했대요. 동물세포를. A는 세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C는 세포체, 그리고 B는 골지체를 이야기하는 듯해요.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는데요. A는 리보솜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B에는 DNA 복제가 일어난다. DNA 복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핵산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될 수 있겠죠. B에는 리보솜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리보솜 RNA. 어디서 리보솜 RNA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인에서 RNA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리보솜의 이제 재료가 되는, 그래서 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C는 매끈면 스포체가 아니라 리보솜이 붙어있는 스포체이기 때문에 거친면 스포체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C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C는 스포체잖아요. 단백질의 수송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또한 단백질의 가공도 이제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4년 6월 생투 2번. 그림은 세포 분해법으로 동물의 세포 소기관 A, B, C를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침전물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체, 핵,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세포를 파색을 하고 나서 1차 원심 분리를 했을 때 가장 이제 무거운 물질인 핵이 가장 먼저 가라앉고요. 그래서 A가 핵,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이제 C가 스포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상층에게는 그 외에 이제 리소솜이니 리보솜이니 하는 이제 물질들이 들어 있을 테고요. 그럼 이제 보기에서 이제 기억, 세포 파색을 2만지 20분 동안이라고 했죠. 2차 원심 분리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침전물에 A, B가 모두 들어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쵸? B보다 이제 무거운 A가 먼저 침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전물 A, B도, 그러니까 A도 또한 모두 들어있는 거 맞고요. B에는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쵸?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이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그리고 소포체는 단일막 구조가 되는 거죠.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이지만,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4번. 7년 6월에 생명과학 1번 동물의 세포 파색 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과정. 기억니은 디귿
핵과 수포체와 미토콘드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기억은 가장 무거운 핵이 될 테고요. 니은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디귿은 수포체가 되는 거죠. 보기를 갈게요. DNA를 갖는다. 기억과 니은이 DNA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옳은 문장, 니은은 포도당 합선한다.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거고, 포도당은 엽록체에서, 그 다음에 디귿은 크리스탈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크리스탈은 니은인 미토콘드리아가 수포체는 시스타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 그래서 정답 1번. 8년 9월 생투 1번. 다음은 단백질 X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다. 단백질 이동 경로는 자기 방사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X는 A에서 B를 거쳐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데 A와 B는 골지체와 소포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 경로를 보면 DNA에서 메신저 RNA가 핵공을 통해 리보솜을 이동하면 리보솜에서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스포체로 이동돼 가지고 가공과 운반을 하죠. 그래서 운반 소낭에 쌓여 골지체로 이동하면 골지체에서는 효소, 항체, 호르몬, 혈구 등을 변형시켜서 분비 소낭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시키기도 하고, 혹은 가수분해 효소 등은 리소솜에 저장을 하죠. 기억 A는 수포체다. A에서 B로 갔으니까 A가 수포체, B가 골지체. 옳은 문장. 수포체 골지체는 단일막 구조가 되는 거죠. 이중막 구조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보솜은 비막 구조. 디귿 X의 이동 경로 추적에는 자기방수법이 이용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4년 6월 생명과학 1번 문제. 그림은 식물의 구조를 나타냈는데요. A가 엽록체, B는 핵, C는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죠. 셋의 공동점은 자체 DNA를 갖고 있다. 이중막 구조라는 거. 그리고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리보솜을 갖기 때문에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하죠. 기억 A는 DNA다. 맞는 얘기고요. DNA가 있다. 맞는 얘기고, B는 핵이다. 그쵸? C는 동물 세포에도 관찰된다. 세포 일어나는 장소인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모든 진핵세포에 존재하죠. 식물세포나 동물세포 다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관찰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 14년 6월 생투 2번. 그림은 세포 분해법으로 동물의 세포 소기관 A, B, C를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침전물에 포함되어 있는 소포체, 핵,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세포를 파색을 하고 나서 1차 원심 분리를 했을 때 가장 이제 무거운 물질인 핵이 가장 먼저 가라앉고요. 그래서 A가 핵,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이제 C가 스포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상층에게는 그 외에 이제 리소솜이니 리보솜이니 하는 이제 물질들이 들어있을 테고요. 그럼 이제 보기에서 이제 기억, 세포 파색을 2만G 20분 동안이라고 했죠. 2차 원심 분리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침전물에 A, B가 모두 들어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쵸? B보다 이제 무거운 A가 먼저 침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전물 A, B도, 그러니까 A도 또한 모두 들어있는 거 맞고요. B에는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쵸?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이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그리고 소포체는 단일막 구조가 되는 거죠.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이지만,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4번. 14년 6월 생투 14번. 표는 세포 A,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G의 간세포, 진핵의 동물세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장균, 이거는 원핵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핵,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을 갖고 있죠. 하지만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그래서 A가 원핵 대장균, 그리고 B가 진핵 간세포가 되겠네요. 대장균이나
간세포나 즉 원핵이나 진핵이나 비막 구조인 리보솜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장균은 막성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핵막을 갖고 있지 않고, 하지만 핵산이라는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죠. 기억 A는 진핵이다 아니죠. 대장균 원핵이 되는 거고, B의 핵에는 인이 있다. 그렇죠. 핵 안에는 RNA를 합성하는 인을 가지고 있어요. A와 B는 모두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렇죠. 리보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13일 6월의 생투 1번. 그림 가와 나는 세균과 식물세포 중 하나인데요. 가가 세포벽과 엽록체를 미토콘드리아군요. 엽록체를 갖고 있는 식물세포가 되는 거고요. 나가 대장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진핵, 그리고 나가 원액이 되는 거죠. 가에는 액포가 있고, 그렇죠? 액포. 그 다음에 나는 세균 O 맞고요. 가와 나에서는 그렇죠. 리보솜이 있죠. 그래서 답은 5번. 시행 대수능 생투 1번.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합성된 두 종류의 단백질 기억과 니은의 이동 경로인데요. A는 단백질 합성한 리보솜이 되는 거고요. 세포체에서 B를 통해 소낭에서 세포 밖, 그리고 C 이렇게 경로가 있는데 A, B, C는 각각 리소솜, 리보솜, 골지체 중 하나래요. 그러면 B가 골지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가 리소솜이 되겠죠. 그럼 리보솜에 합성된 단백질이 세포체에서 가공과 운반이 돼서, 그리고 운반소낭, 여기 운반소낭이 있어야 되겠죠. 운반소낭의 단백질이 이렇게 감싸진 상태로 골지체로 이동을 하고요. 골지체는 이 단백질을 가지고 흥으로 변형시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수분해 효소나 이제 호르몬 등으로 많이 가공했다고 한다면, 호르몬은 소낭, 어떤 소낭이냐면 분비소낭이죠. 분비소낭을 통해서 세포 밖에 혈관을 운반시키는 거고, 그리고 가수분해 효소는 이제 소낭, 근데 어떤 소낭이냐면 리소솜이라는 소낭이 있죠.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는 리소솜에 포장이 돼서 세포 내에 저장을 했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혹은 죽은 세포의 조각들을 분해하는, 세포 내에서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요. A는 리보솜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이중막 구조다. 단일막 구조죠. 그리고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다. C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D가 4번이 되겠네요. 14년 9월에 26번. 공변세포는 식물세포가 되는 거고요. 간세포는 동물세포, 남세균은 대장균처럼 원핵세포예요.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는 둘 다 진핵세포가 되는 거죠. 또한 식물세포와 남세균인 원핵세포는요, 성분은 다르지만 둘 다 세포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 세포벽이 없다라는 거는 간세포, 동물세포인 간세포만 들어가는 거고요. 셀룰로스가 있다라는 거는 식물세포인 공변세포에 대한 이야기고, 핵막이 없다. 그쵸? 남세균은 원핵은, 그쵸? 핵산은 있지만 핵막은 없어요. 그래서 C가 원핵이다. A, B, C의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기억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을 갖고 있다. 가능하죠, 셋 다. 그리고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다. 가능하죠. 그리고 세포막으로 이루어졌다. 그쵸? 진핵과 원핵은 세포이기 때문에 막으로 세포가 둘러싸여 있다. 니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 B하고 C에서 니은으로 또 가능한 게 뭘까요? A는 포함되지 않고, 그렇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색소인 엽록소를 갖고 있다. 왜냐? 공변세포에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고요. 남세균도 스스로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니은에 B와 C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엽록소에 대한 이야기. 기억 A는 간세포이다. 그러네요. 맞죠? 그리고 니은 리보솜이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디귿
공면세포와 남세균은 엽록소가 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스스로가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 옳은 얘기. 그래서 정답은 5번. 가와 나는 두 종류의 세포를 나타냈죠. 간은 진액, 그리고 엽록체가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식물 세포가 되는 거고요. 나는 대장균 같죠. 그래서 원, 핵 세포가 되겠네요. 가는 식물 세포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가에는 핵막이 있다. 그쵸? 진액이기 때문에. 나에는 엽록체가 있다. 나는 원핵이기 때문에 막성소기관, 핵막, 엽록체의 막, 미토콘드리아 막뿐만 아니라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 리소조미니, 소포체니, 골리체니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가 않죠. 하지만 리보솜은 비막 구조이기 때문에 리보솜은 갖고 있고요. 핵이 없다라고 해서 핵산이 없는 건 아니죠. 핵산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 틀린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7년 6월에 생명과학 2 1번 동물의 세포 파색 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과정. 기억니은 디귿 핵과 스포체와 미토콘드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기억은 가장 무거운 핵이 될 테고요. 니은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디귿은 스포체가 되는 거죠. 보기를 갈게요. DNA를 갖는다. 기억과 니은이 DNA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옳은 문장. 니은은 포도당 합선한다.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거고, 포도당은 엽록체에서. 그 다음에 디귿은 크리스탈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크리스탈은 니은인 미토콘드리아가 수포체는 시스타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 그래서 정답 1번. 8년 9월 생투 1번. 다음은 단백질 X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다. 단백질 이동 경로는 자기 방사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X는 A에서 B를 거쳐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데 A와 B는 골지체와 소포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 경로를 보면 DNA에서 메신저 RNA가 핵공을 통해 리보솜을 이동하면 리보솜에서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스포체로 이동돼 가지고 가공과 운반을 하죠. 그래서 운반 소낭에 쌓여 골지체로 이동하면 골지체에서는 효소, 항체, 호르몬, 혈구 등을 변형시켜서 분비 소낭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시키기도 하고, 혹은 가수분해 효소 등은 리소솜에 저장을 하죠. 기억 A는 스포체다. A에서 B로 갔으니까 A가 스포체, B가 골지체. 이게 옳은 문장. 스포체, 골지체는 단일막 구조가 되는 거죠. 이중막 구조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보솜은 비막 구조. 디귿 X의 이동 경로 추적에는 자기방사법이 이용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3년 6월에 생투 5번. 4개의 동일한 비커에 각각 크기와 무게 같은 정육면체 감자 조각 1개씩을 넣고요. 비커에 동일한 양의 중류수 0.1%에서 3%까지 NaCl 수용액을 넣고 감자 조각이 충분히 잠기도록 한다. 2시간 후 나의 비커에 감자 조각을 꺼내 무게를 측정하여 그 변화량을 실험 1, 2, 3, 4로 기록을 했는데, 지금 증류수를 넣었을 때의 감자의 무게의 변화량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3% NaCl 수용액을 넣었을 때가 가장 감소량이 컸어요. 1의 경우는 이제 저장액에 집어넣었을 때죠. 그래서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을 때, 그리고 4의 경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양이 더 많을 때, 그래서 4는 가장 고장액에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1과 2의 경우는 감자의 무게의 변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팽윤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4일 때는 원형질 분리 상태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거기 감자 세포의 팽합은 그쵸? 1에서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4번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팽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팽합은 세포 내부에서 세포 벽 쪽으로 미는 힘을 말하는데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밀어주는 힘이 없어요. 세포막과 벽이 분리가 돼서. 그 다음에 2번 니은 2에서 감자 세포의 흡수력은 감자 세포의 삼투압보다 크다. 어떤 경우도 흡수력이 삼투압보다 클 수는 없죠. 삼투압과 팽합이 서로가 같을 때 흡수력은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팽합이 존재하지 않은 원형질 분리일 때는 삼투압이 즉 흡수력이 되죠. 그래서 흡수력은 삼투압보다 클 수가 없다.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흡수력은 삼투압 플러스 팽합. 그래프 기억나시죠? 삼투압, 삼투압 곡선, 그리고 한 개 원형질 분리 때부터 팽합이 존재하죠. 그래서 팽합 존재하고, 그래서 삼투압과 팽합이 같을 때 최대 평균 상태. 그때 삼투압과 팽합에 따른 흡수력, 한 개 원형질 분리 전까지는 흡수력이 삼투압과 같죠. 그리고 그 이후에 흡수력은 줄어들다가 최대 평균 상태, 즉 삼투압과 팽합이 같을 때 그때 흡수력은 0이 되는 거.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3회, 즉 변화가 없을 때 등장액이란 얘기네요. 0.9% NaCl 수용액은 감자세포 내과 등장액이다. 그렇죠? 디귿만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 14년 6월 생투 14번 표는 세포 A,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G의 간세포, 진액의 동물세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장균, 이거는 원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액,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을 갖고 있죠. 하지만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그래서 A가 원액 대장균, 그리고 B가 진액 간세포가 되겠네요. 대장균이나 간세포나 즉 원액이나 진액이나 비막 구조인 리보솜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장균은 막성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핵막을 갖고 있지 않고, 하지만 핵산이라는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죠. 기억 A는 진액이다 아니죠. 대장균 원핵이 되는 거고, B의 핵에는 인이 있다. 그렇죠. 핵 안에는 RNA를 합성하는 인을 가지고 있어요. A와 B는 모두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렇죠. 리보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9월 생투 2번 문제. 그림 가와 나는 각각 물질 A와 B의 세포막을 통한 이동 속도를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를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B 이동 방식은 각각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중 하나이다. X축은 세포 밖 농도 빼기 세포 안의 농도니까 이게 X축 값으로 크다라는 거는 세포 밖의 농도가 세포 안의 농도보다 더 크다. 즉 안팎의 농도의 기울기 차이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즉 농도가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A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 속도,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속도가 어느 순간까지는 쭉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 포화 상태가 된 거죠. 이거는 수송 단백질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촉진 확산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 거고, 나는 농도 차에 의해서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하죠. 이거는 지질을 통한 물질의 확산, 즉 단순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가가 촉진 확산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나가 단순 확산에 대한 그래프. 그러면 기억
A의 이동에는 막단백질이 관여하죠. 그러면 이때 A의 막단백질을 우리가 무슨 단백질? 통로단백질이라고 하죠. 통로단백질. 그래서 촉진 확산에 의해서는 통로단백질, 그리고 또 막단백질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죠. 능동성 중 펌프. 이때는 통로단백질이라 표현하지 않고 운반체 단백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순확산은 인지질에 의해서. 기억 옳은 문장. 니은 A와 B는 모두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한다. 세포 밖 빼기 세포 안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X축으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그렇죠? 밖의 농도가 안의 농도보다 높다. 그래서 안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디귿 세포막을 통한 산소 이동 방식은, 그렇죠? 단순 확산, 인지질을 통한 단순 확산. 그래서 CO2나 CO2, 폐포에서의 대표적인 가스 교환,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막을 통한 O2 이동 방식, 단순 확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14년 예비수능 3번. 가나다는 어떤 세포의 농도가 다른 설탕 수용액에 갖다 넣었을 때의 모양인데, 가는 팽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액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는 세포의 크기의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등장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나는 원형질이 분리됐기 때문에 고장액. 보기 가는 고장액에 넣었을 때가 아니죠. 니은 세포의 팽합은 세포 내부에서 세포 벽 쪽으로 미는 힘을 말하는 거고, 외부에서 물이 들어와서 세포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팽합이 커지기 때문에 세포의 팽합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다의 경우는 팽합 자체가 작용하지를 않아요. 원형질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틀린 문장. 다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다에서 3첩에 의해서 세포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 현상. 그걸 우리가 원형질 분리. 되게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 6월 생투 7번. 가는 어떤 세포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기억의 이동 속도를 세포 안과 밖의 기억의 농도 차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나는 기억이 들어있는 배양액에 이 세포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기억의 세포 안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C는 기억의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그러니까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다라는 것은 농도의 기울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의 세포방 농도이다. 기억의 이동 방식은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능동 확산 중 하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에서 X축 값은 세포 밖 농도 빼기 세포 안의 농도죠. X축 값이 클수록 세포 밖의 농도와 세포 안의 농도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 밖이 안보다 농도가 더 높다. 그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의 수송이니까 단순 확산이나 촉진 확산이 되겠죠. 그런데 농도 차이가 클수록 속도가 초기에는 빨라지다가 농도 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동 속도가 더 이상 늘어나질 않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수송, 즉 촉진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단순 확산의 경우는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확산 속도가 빨라지죠. 그런데 지금 가의 경우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졌기 때문에 가는 촉진 확산. 나에서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대요. C로. 그쵸? C는. 그리고 T2일
때는 안팎의 농도가 같은 시기. 그럼 이제 보기에서 기억의 이동의 막단백질, 그쵸? 통로 단백질이 관여를 하게 되겠죠? 옳은 문장. 그 다음 이제 니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칼륨의 이동 방식은 기억의 이동 방식과 같다라고 했는데, 나트륨과 칼륨 펌프를 통한 칼륨의 이동 방식은 능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 그 다음 세포 밖에서 안으로의 기억의 이동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해서 기억의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기억의 세포 안 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T2일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T1일 때의 그래프의 기울기보다 작죠. 그래서 세포 밖에서 안으로 기억의 이동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옳은 문장이죠. 그래서 D가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번. 14년 6월에 생투 6번. 단순 촉진 능동 수송 중 하나다. 가나다는요. 가는 고에서 저고 세포 막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가는 촉진 확산이 되겠네요. 나는 저에서고 그리고 세포막 단백질을 사용하죠. 그러면 나는 능동수동, 그러면 다는 나머지 단순 확산이 되는 거고, 단순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죠. 페포와 모셀간 사이의 가스 교환, O2나 CO2 교환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가에서 의한 물질의 이동은 ATP가 사용되지 않는다. 촉진 확산이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니은 페포에서의 모셀간의 산소의 이동 방식은 나가 아니라 다의 방식이 되는 거고요. 기억은 고에서 저농도. 그래서 정답은 1번. 2000년 9월 생투 3번 문제. 표 가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 A, B, C에서 특징 기니 D의 유무를 나는 기니 D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단순 촉진 능동성 중 하나다. 이걸 익히 한번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 단순 확산 가, 촉진 나, 능동수성 다, 그리고 ATP 사용한다 1번, 단백질 이용한다 2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이동한다 3번 이렇게 해놓고요. 이따가 한번 써볼게요. 그냥 쓸까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능동성 이렇게 하고요. 특징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에다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ATP를 사용한다. 그건 능동성만 가능하죠. 그러면 X,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단백질 이용한다. XOO. 그리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이동한다. OOX. 그러면 이제 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가하고 비교했을 때 1B, 1, 2, 3번에서 이제 가능한 것들을 따지면 뭐가 되냐면 지금 1번은 능동성만 동그라미 된 거죠. 1번은. 그러면 기억 1번이 되겠네요. 기억 1번. 그래서 ATP를 사용한다. 이게 기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억에만 해당하는 B가 능동성이 되겠네요. 능동성. B가 능동성. 그쵸? 아닌가? 그쵸. 능동성. 그리고 2번 막단백질 사용한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쵸? 그러면 니은이 막단백질을 사용한다. 니은. 그러면 디귿이 나머지하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그쵸? 그리고 이제 촉진 확산은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A, 그럼 마지막 하나 들어가는 게 단순 확산 C.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A, B, C와 기니 D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어요. A는 단순 확산이 아니라 촉진 확산 틀렸고요. 니은은 막단백질을 이용한다. 그렇죠. 막단백질을 이용한다.
디귿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이온의 이동 방식은 C. 그렇죠? 아니구나. 능동성이죠. 능동성. 그러니까 B가 되는 거죠. B. 그래서 정답은 2번. 16년 6월 생투 6번 문제. 그림 가는 식물 세포를 설탕용의 기역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상태를 나타냈다.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죠? 그러면 얘는 어디다 집어넣었다? 고장액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설탕용액 기역은 고장액. 나는 설탕용액 기역에 있던 식물 세포를 용액 니은에 옮긴 후 세포의 부피를 따른 팽합과 흡수력을 나타냈다. A와 B는 각각 팽합과 흡수력인데 그러면 니은은 이제 저장액에다 집어넣은 거죠. 저장액. 그리고 A하고 B 중에 B가 팽합이 되는 거고요. A가 흡수력이 되죠. 그럼 역시 삼탑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삼탑곡선을. 그러면 삼탑곡선은 한 개 원형질 분리까지는 흡수력과 삼탑이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고, 그리고 삼탑 점점 줄어들면서 최대 평균 상태 V2 최대 평균 상태일 때 삼탑과 팽합이 같아서 흡수력이 0인 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보기 설탕 용액은 기억이 고장액, 니은이 저장액,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옳은 문장이고요. V1일 때 이 세포의 삼탑은 팽합보다 크기 때문에 흡수력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V2일 때 이 세포는 그렇죠. 최대 평균 상태. 그래서 정답은 5번. 13년 9월에 생투 4번 문제. 그림 가나다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수송 방식을 나타냈다. 가는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를 우리가 이제 음세포 작용, 그리고 달을 세포의 배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백혈구는 가해 방식으로 세균을 잡아먹는다. 그렇죠? 백혈구는 가해 방법, 즉 식균 작용을 통해 세균을 잡아먹고요. 기억. 옳은 문장. 니은 나는 음세포 작용이다. 그렇죠? 이제 나는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을 세포 내로 섭취하는 음세포 작용. 이걸 우리가 이제 세포 내 소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세포 내 소화. 호르몬의 한 종류의 인슐린은 분비 소낭에 쌓여가지고 그렇죠. 세포 외 배출 통해 혈관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13년 9월에 생투 4번 문제. 그림은 동물의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다는 각각 세포의 배출, 능동수송, 촉진 확산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요. 가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수송되는 촉진 확산에 대한 그림이고요. 나가 능동성 중에 펌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운반체 단백질을 통한 능동성. 다는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분비 소낭에 쌓아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세포 외 배출을 표현한 그림 같고요. 보기에서 기억,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은 단순 확산이죠. 인지질을 통한 물질의 수송 방법, 단순하게. 그래서 기억은 포함된 내용이 없고요. 인슐린은 다 세포 외 배출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문장. 다 방식은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렇죠? 나와 다는 능동성과 세포의 배출은 에너지가 사용이 돼요. 정답은 2번. 2017년도 시행 대수능 생명과학 2 3번. 그림 가는 효소 X에 의한 반응과 물질 A의 작용을 나는 X에 의한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는 경쟁적 조이와 B 경쟁적 조이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A는 경쟁적 조이제다. 그 다음
나를 볼까요? 나는 지금 뭐예요? 기질이 생성물이 되면서 반응열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그래서 이거는 흡열 반응, 이화와 동화로 따진다면 동화 반응, 동화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A가 되는 거고요. A, 일단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꼭대기.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A, 그러면 반응열은 A-B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반응열이에요. 기질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의 그 차이. 이게 반응열. 그럼 이제 기억 볼게요. X는 이성질화 효소라고 했는데 지금 X는 이성질화 효소가 아니라 기질 두 개를 하나로 묶었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효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결합을 시킨 결합 효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성질화 효소 같은 경우는 기질과 생성물의 개수 차이가 안 나요. 기질이 갖고 있는 분자 구조에 작용기 같은 것들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다른 형태의 물질로 변화를 시키는 거지 하나를 두 개로 쪼개거나 두 개를 하나로 결합하는 그런 효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X는 이성질화 효소이다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니은 A는 경쟁적 조이제 맞는 얘기고요. 디귿 X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B가 아니라 뭐예요? A가 되는 거죠. A.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A. 그리고 반응열은 A-B.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정답은 2번. 6월 생명과학도 10번 문제 효소 X에 의한 반응의 초기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과 같다고 했죠. 표와 같은 조건에서 기질의 농도 변화를 시키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하여 그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험 1과 2에서는 효소의 양이 동일하죠. 그런데 1번에서는 저해제가 없는 반면 2번에서는 저해제가 있어요. 경쟁적 저해제인지 혹은 비경쟁적 저해제인지는 모르지만 기질의 농도가 아주 높을 때는 그때는 저해제가 저해제의 역할을 어때요? 하질 못하고 있죠? 저해 효과가 지금 사라졌네요. 기질의 농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무슨 저해제다? 경쟁적 저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2번에서 실험 2에서는 경쟁적 저해제를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실험 3번. 효소의 농도를 어때요? 2배로 높였네요. 실험 1과 2에 비해서. 그리고 저해제는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효도기질 복합체, 즉 초기 반응 속도, 효도기질 복합체의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왜냐? 효소의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3번이 기질의 농도가 같을 때 효소가 1만큼 있었던 1보다도 어때요? 초기 반응 속도가 더 높았죠. 효소기질 복합체가 그만큼 더 많이 생성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1에서 기질과 결합하지 않는 X의 농도는 S2에서가 S1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초기 반응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다? 효소기질 복합체의 양이다. 그러면 X의 농도는 S2에서 결합하지 않는 S2에서 S1에서보다 높다. 어때요? S1에서는 이만큼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된 거죠. S2에서는 이만큼이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된대요. 그러면 결합하지 않은 애는 누가 더 많다? S1이 S2보다 더 많은 거죠. 같은 효소의 양을 갖고 있는데 초기 반응 속도가 빠르다. 효소기질 복합체의 양이 많다. 그러면 결합을 못한 효소는 그만큼 어떻다? 적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S2에서가 S1보다 적다라고 해야 돼요. 낮다. 그래서 기억 틀린 내용이고요. 니은 2에서 첨가한 저해제는 경쟁적 저해제 맞고요. 디귿 S1일 때 효소 기질 복합체 농도는 초기 반응 속도에 비례한다. 3에서가 2에서보다 어때요? 3에서가 2에서보다 많이 높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6월의 생명과학투 11번 그림가는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는 이 효소가 촉매하는 반응에서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다. 초기 반응 속도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혹은 그 양이 초기 반응 속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A를 볼게요. A는 기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고 나서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B가 효소, 그리고 C가 효소 기질 복합체. 보기 기억부터 볼게요. B는 이성질화 효소다라고 했는데요. 효소 B는 기질 A를 분해시키는 효소죠. 그 이성질화 효소 같은 경우는 기질의 분자식은 변하지 않고 그 분자의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그 변화시켜 성질이 다른 분자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효소를 우리가 이성질화 효소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분해 효소를 나타내는 거지 이성질화 효소를 나타내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C의 농도는 S1일 때보다 S2일 때가 더 높다. 아까 이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초기 반응 속도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S1일 때보다 S2일 때가 초기 반응 속도가 어때요? 더 높죠? 그렇다는 얘기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이 S2일 때가 S1보다 많다. 그래서 C의 농도는 S1일 때보다 S2가 높다. 옳은 문장이고요. 지금 효소의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S1일 때가 S2의 2배다. 아니요.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기질의 농도가 많든 효소의 양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이 같은 효소라고 한다면, 같은 기질이라고 한다면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의 양이나 기질의 양에 관계없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디귿도 2014 6월 생명과학 2 9번 문제. 그림 가는 어떤 효소가 반응하는 반응을 나는 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기질 효소, 효소 기질 복합 중 하나다라고 했고요. A가 효소죠. 그리고 B가 기질, 그리고 C가 효소 기질 복합체, 그리고 이제 이게 생성물이 되겠네요. 지금 반응 경로를 보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기억만큼 열을 뭐예요? 방출했죠? 그래서 지금 나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 그리고 이제 물질 대사로 따진다면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가 이만큼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A는 가에서 재사용이 된다. 그렇죠? 효소는 촉매로서 재사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가에서 B의 농도가 증가하면 나에서의 기억은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우리가 이제 반응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 그걸 반응열이라고 하고 효소의 관여의 여부 없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에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기억은 일정하다라고 해야 돼요. 효소가 있든 없든 농도가 높든 낮든 간에. 그 다음에 디귿 가의 C는 효소 기질 복합체다 라고 했죠. 그쵸? C는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효소 기질 복합체. 그래서 디귿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2014년 6월 생명과학투 11번 그림은 효소 X의 반응에서 X의 농도가 A와 B일 때라고 했죠. 그리고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다. 초기 반응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다? 효소 기질 복합체의 량 혹은 농도라고 했죠. 효소 기질 복합체의 량 혹은 농도.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 하겠고요. 기질의 농도와 효소 농도 이외의 조건은 동일하다. X의 농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효소의 양이 A가 B보다 크죠. 왜냐하면 기질의 농도가 같을 때 효소 기질 복합체가 A가 B보다 어때요? 더 많이 형성됐잖아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형성됐다라는 거, 즉 초기 반응 속도, 효소 기질 복합체 같은 개념. 그런데 같은 기질의 농도일 때 A가 B보다 더 많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효소가 어떻다?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X의 농도가 B일 때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는 X1에서가 X2보다 적다. 보세요. 농도가 S1에서와 S2일 때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는이라고 했잖아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누가 더 많이 만들어졌냐, 즉 초기 반응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X3일 때가 S2구나. S2일 때가 S1보다 초기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X가 기질과 결합한 수는 S2가 S1보다 많아야 된다. 그래서 S1에서가 S2보다 적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기질의 온도가 S3일 때 이미 다 어때요? 얘네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죠.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는 뭐 A 경우 이렇게 표현할까요? 효소가 10개였어요. 10개. 10개였는데 기질의 농도가 S3일 때 10개의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된 거고, B의 경우는 효소가 5개였는데 기질의 농도가 S3일 때 이미 5개의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돼서 초기 반응 속도가 일정하다, 포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A하고 B는 값이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전체 10개 중에 10개가 결합됐고 5개 중에 5개가 결합됐으니까 1이다. 그래서 D가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네요. 작년 9월 생명과학도 19번 문제.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 2, 4의 조건을 그림은 1, 2, 4에서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을 의미한다.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양을 의미한다. 똑같은 얘기죠. A, B에는 각각 비경쟁적 저해제와 경쟁적 저해 중에 하나이고 A, B, C는 각각 1, 2, 3, 4 중에 하나이다. 4를 볼까요? 4 같은 경우는 효소의 농도도 가장 높고요. 저해제도 없어요. 그러면 기질에 따른 효소 기질 복합체에 생성되는 양, 즉 초기 반응 속도가 같은 기질의 농도일 때 가장 어때요? 가장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A가 4가 되는 거예요. A가 4. 그 다음 2하고 3을 볼까요? 3은 이미 나와 있네요. 3은 뭐냐? 3은 기질의 농도가 같아요. 효소의 양도 1, 2, 3이 같아요. 근데 초기 반응 속도가 기질의 농도가 높아도 B나 C보다 어때요? 낮은 상태죠. 그러면 3은 뭐를 갖고 있는 상태? 비경쟁적 저해제를 넣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은 저해제 B가 있네요. 그래서 저해제 B가 비경쟁적 저해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경쟁적 저해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과 2를 볼게요. 1은 농도가 2하고 똑같아요. 0.5, 0.5로. 그런데 저해제 자체가 없죠. 그러면 2보다 같은 기질의 농도일 때 초기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되겠네요. 그래서 B가 1이 되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C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에서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아니죠. 2가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죠. 2가.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보기로 갈게요. 일단 씁시다. 얘 B, 2가 A, C. 그쵸? 그러면 보기. B는 비경쟁적 저해제다. 그쵸? B는 비경쟁적 저해제의 옳은 문장이고요. 기질의 농도가 S1일 때, S1 한번 선 거볼까요? S1일 때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그쵸? 초기 반응 속도는 똑같은 말이죠. 1보다 2의 4가 높다. 누가 높아요? B인 1이 C인 2보다 높죠? 그래서 니은은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옳지 않은 문장. 그 다음 4에서 4, A에서 이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경우, 그쵸?
기질과 결합한 x의 수 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는 x의 수. 초기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기질과 결합한 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초기 반응 속도가 빠르다. 다른 말로 기질과 결합한 x의 수가 많다. 그러면 기질과 결합하지 않는 x수는 S2일 때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S2일 때가 어때요? S1일 때보다 작은 거 맞죠? 그래서 S2보다 S1에서가 크다. 그럼 작다. 옳은 문장이네요. 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어떻게 숫자를 대입할 거냐면 초기 반응 속도가 맥시멈일 때가 100이잖아요. 그럼 초기 반응 속도가 맥시멈일 때 100이다.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맥시멈일 때 100이다. 즉 효소 100개가 기질과 100개, 기질 100개와 다 결합했다. 그러면 이때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100개가 형성된 시기. 그러면 기질과 결합하지 않는 효소는 없는 상태죠, 이때는. 그래서 기질과 결합한 X의 수가 100분의 결합하지 않는 거는 0이다. 이때는 그럴 거야, 이때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때는 어떨까요? 한 8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효소와 결합한 기질의 양은 80, 그렇지 않은 거는 뭐야?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S1일 때는 뭐 대략 결합한 거 60, 초기 반응 속도 60 정도 되니까 결합하지 않은 거 40. 그래서 S1이 S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문장. 그러면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네요. 6월의 생명과학도 13번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 2, 3의 조건을 그림은 1, 2, 3에서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반응 속도,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수,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 같은 개념. A, B, C는 1, 2, 3의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 중 하나다라고 했고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2가 되는 거죠. X의 농도, 효소의 농도가 2고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저해제도 없어요.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거는 누가 되냐? A가 되겠죠. 효소 기질 복합체, 즉 초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A가 될 거예요. 같은 기질의 농도일 때. 그래서 A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하고 C를 볼게요. B하고 C에서는 일단은 C는 1이나 3 중에 하나고 B도 1하고 3 중에 하나인데 둘 다 효소의 농도는 1로 같죠. 근데 C는 기질의 농도가 높을 때, 매우 높을 때 저해제로서 작용이 안 됐네요. 그러면 이때의 저해제는 무슨 저해제다? 경쟁적 저해제다. 그래서 3이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인 C가 되겠네요. 그리고 B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때가 C, 1일 때가 B다. 보기로 갈게요. 기억은 경쟁적 저해제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 즉 초기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1의 S2일 때 1의 S2 어디 갔나요? 그쵸? B가 1이니까 여기죠. S1이구나. 다시 S2일 때 여기네요. 여기. 그럼 50. 그 다음에 3의 S1 어디 갔나요? 여기죠. 누가 높나요? 그렇죠. 1의 S2가 3의 S1일 때보다 높다. 그러면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S2, 디귿 볼게요. 디귿. S2일 때 어디예요? 지금 여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S2일 때 X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를 물어봤는데 일단 2하고 1 물어봤어요. 2 봅시다. 초기 반응 속도가 맥시멈이네요. 그러면 효소가 기질과 이미 다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효소하고 기질이 복합체를 형성한 개수가 100개. 근데 원래 X의 총수, 결합하지 않는 X의 총수가 아니라 원래 X 효소가 몇 개 있었냐? 100개였잖아요. 100개의 효소가 100개의 기질과 결합을 한 상태라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은 여기네요. 1은 초기 반응 속도가 50, 즉 포화 상태, 이미 효소 기질 복합체가 다 형성된 상태. 그러니까 얘는 기질과 결합한 수가 몇 개? 50개.
원래 몇 개 있었는데 50개. 근데 뭐야? 포화 상태. 이미 초기 반응 속도의 최대값을 가진 시기. 효소기질 복합체가 다 형성된 시기.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 3번. 18년 6월 생명과학2 5번. 효소 X에 의해 기질 A가 X에 의해서 B로 전환되는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X가 A를 B로 분해하는 효소란 얘기죠. 실험 1, 2, 3의 조건을 그림 1, 2, 3에서 시간에 따른 생성물 B의 농도를 나타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뭐냐? 시간에 따른 B인데 B는 생성물이에요. 생성물. 그래서 시간에 따른 B의 생성물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 그러면 우리 기억을 한번 가지고 해석해 볼까요? 기억. 기울기 값이 어때요? 초기에는 기울기가 굉장히 급했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는 거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니까 A가 B로 분해되는 정도가 느려진다. 그리고 T2쯤 됐을 때 기울기가 완만하다라는 거는 이미 뭐다? 반응이 종결됐다. 왜냐? 반응 속도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T2일 때 기억의 경우 기울기가 없다. 반응 속도가 0이다. 즉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기억의 T2일 때는 효소가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해요. 왜냐? 이미 기질이 다 생성물인 B로 다 분해가 됐으니까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기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X의 최적 온도가 37도라고 했는데 지금 봐요. 실험 3이 최적 온도 37이죠. X의 농도,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다 111이 되거나 222라고 할 때 3이 37도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장 시간에 따른 B의 농도의 변화, 즉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를 거예요. 초기 반응 속도가. 근데 거기에 더해서 또 X의 농도도 어때요? 1보다 어때요? 크죠? 그래서 초기 반응 속도는 누가? 3이 가장 빨라야 돼요. 그러면 초기 반응 속도가 3이 가장 빠르다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B의 농도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어떻다? 가장 급하다. 가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기억이 실험 3이 되는 거고요. 또한 실험 1은 X의 농도도 가장 낮고 그리고 온도도 어때요? 15도, 37보다 온도가 낮죠? 그리고 2는 온도는 똑같은 15도지만 X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 반응 속도는 즉 1이 2보다 가장 낮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그리고 반응이 종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긴 디귿이 실험 1 그리고 니은이 실험 2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보기 기억은 3의 결과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 T1일 때 반응 속도 뭐라고 했어요? 시간에 따른 B의 농도, 즉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에서 반응 속도는 그래프의 기울기다. 그러면 T1에서 3의 기울기, 1과 2를 물어봤군요. 1의 기울기와 2의 기울기 누가 더 컸죠? 1의 기울기가 2의 기울기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T1일 때 반응 속도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2에서가 더 큰 거죠? 기울기가 지금 그쵸? 기울기 니은이 2번이죠 2번 그쵸? 니은 그리고 1번이 디귿이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니은 1 맞나요? 2번 2가 더 기울기가 커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여기 T2일 때 이미 뭐야 기억 3은 반응이 끝났죠.
뭐야, 더 이상 반응할 기질이 없네. 그러니까 T2일 때 A와 결합하지 않는 X의 수, X 농도 2였어요. 2. 근데 2가 다 결합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2분의 A와 결합한 X의 수는 아이고 0이 되겠네요. 0. 어, 반응이 끝났으니까. 2에서는 어떻게 돼요? 2에서는 그쵸? 반응하고 있죠? 그럼 결합하지 않는 X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합한 X의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뭐 2가 3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 2013년도 6월 생명과학 2 6번 문제. 그림은 어떤 효소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A, B, C는 주요소 보조인자 기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죠. A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주효소, 그리고 C가 비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보조인자, 그리고 A가 기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주요소하고 보조인자가 결합한 전효소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전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한 효소기질 복합체, 그리고 생성물이 생성되는 그 다음 그림을 나타내고 있네요. 기억, 활성화 에너지는 A가 없을 때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효소 A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물질들 사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A가 없을 때가 있을 때보다 작다. 반대로 얘기했죠. 니은 B의 농도를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낮다. B는 기질, 반응 후에는 기질이 생성물이 되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는 낮아지겠죠. 니은 옳은 문장. 효소기질 복합체는 A와 C가 결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A하고 C가 결합한 걸 우리가 전요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질이 결합되어 있는 이 세 번째 그림을 우리가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하죠. 그래서 옳은 문제는 2번. 년 예비수능 생명과학 4번 문제. 그림 가완화는 저해제. A와 B에 의해 효소 활성이 저해되는 것을 나타냈다. 저해제 A는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하는 경쟁적 저해제가 되는 거고, 저해제 B는 효소의 활성 부위 외에 다른 부위에 결합돼 가지고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비경쟁적 저해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보기의 기억, 가에서 A는 경쟁적 저해제다. 그쵸? 기질과 구조가 이제 유사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과 경쟁적으로 이제 결합함으로써 효소의 이제 작용을 이제 저해하는 이제 경쟁적 저해제의 니은. 나에서 B는 효소의 활성 부위와 결합한다고 했는데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이제 결합하는 비경쟁적 저해제이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고요. 디귿. 가에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A에 의한 저해 효과는 어떻게 돼요? 그쵸? 감소하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경쟁적 저해제 A의 효과가 감소하고, 그리고 기질의 농도가 아주 높으면 그때는 저해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 그래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X축이 기질 농도, 그리고 Y축이 초기 반응 속도 혹은 효소 기질 복합체의 량, 저해제가 없을 때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는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는 경쟁적 저해제의 역할을 담당을 하지만 기질의 농도가 아주 높을 때는 경쟁적 저해제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해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가 변형되기 때문에 효소로서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도 초기 반응 속도, 효소 기질 복합체가 뭐 기질의 농도 높다고 해도 효소가 경쟁적 저해제가 없거나 혹은 저해제가 없을 때만큼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얘가 효소가 없을 때, 그러니까 저해제가 없을 때, 저해제가 없을 때고요. 이게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고, 이때가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다. 음. 그래서 정답은 3번. 2017년 6월 생명과학 8번. 가는 어떤 반응에서 효소 X의 유무에 따라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그리고 나는 X에 의한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X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생성물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생성된 정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B는 생성물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나에서는 X가 있을 때의 에너지의 경로와 그리고 X가 없을 때의 에너지의 경로를 비교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X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그쵸 작아졌고 X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 A는 X가 없을 때다. A가 효소가 있을 때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의 변화가 효소가 없을 때보다 그 변화율이 크죠. 그래서 빠르게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기억 A는 X가 없을 때가 아니라 X가 있을 때, 즉 효소가 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T1일 때 반응물의 농도는 B가 A보다 크다. 그러면 반응물은 A일 때가 반응물이 많이 생성물이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B일 때는 생성물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T1일 때 효소가 없는 B가 반응물, 즉 기질의 농도는 B가 A보다 높다. 옳은 문장이죠. 생성물은 A가 높은 대신 반응물은 B가 더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에서 X의 농도가 증가하면 E는 커진다라고 했는데 효소가 있을 때,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크기 차이가 2가 되는 거고, 그쵸? 효소의 양이 많다라고 해서, 효소의 농도가 높다라고 해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의 변화가 더 줄어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X의 농도가 증가해도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의 그 차이인 이 값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 틀린 내용이네요. 커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